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외모가 어마어마하게 출중하셨던 희연님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도 재밌는 사연이기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덥고 습한 날씨지만 시원한 곳에서 재미난 사연 들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희연은 평양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당에 충성을 다해왔고 덕분에 그녀는 북한에서 흔치 않은 특권을 누리며 자랐다. 하지만 희연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희연은 우연히 시장에서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구걸하는 소녀의 모습에 희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삶과 다른 북한 주민들의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깨달았다. 어떻게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지? 희연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희연의 어머니는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착해서 좋겠다.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니까 좋으냐? 어머니의 말에 희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희연은 TV에서 북한 응원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해외에 나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다. 희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이거야. 나도 응원단이 되어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릴 수 있어. 희연은 응원단 선발에 지원했다.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집안 배경 덕분에 쉽게 선발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과 사상 교육은 희연을 지치게 했다. 한국에 물들지 말 것, 자본주의 황색 바람은 위험한 것. 매일 같은 말을 들으며 희연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한국은 어떤 곳일까? 그렇게 몇 달의 훈련을 거친 후 드디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소식이 전해졌다. 희연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북한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동시에 자신의 눈으로 한국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출발 전날 밤 희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희연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큰 모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희연의 가슴은 한국행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배가 무항항에 도착하자 희연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에 희연은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시골인가요? 희연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다. 동료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다. 우리가 들은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에 희연은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또래인가요? 마치 청소년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희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다. 번화한 거리, 다양한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숙소에 도착한 후 희연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반찬들, 그리고 풍성한 양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매일 먹는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희연은 자신의 임무를 상기시켰다. 나는 여기서 북한의 강인함을 보여주러 왔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 다르네.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동안 희연은 한국 관중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 환한 웃음, 그리고 열정적인 응원에 희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적일까? 며칠간의 체류 동안 희연은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매료되어 갔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모든 것이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달랐다. 마지막 날 희연은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우리는 왜 적대시하고 있는 걸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며 희연은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짧은 방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희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희연의 한국 체류는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세상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올림픽 행사 중간중간 희연은 한국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번은 대형마트에 들렀는데 그곳의 풍성한 물건들과 다양한 선택권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다니. 우리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또 다른 날 그녀는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계획들을 들으며 희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동시에 깊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에서 배운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걸까? 밤마다 희연은 호텔 방에서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세상에 매료되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올림픽 폐회식이 다가오면서 희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과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내가 여기 남는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날 희연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평화롭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 강물처럼 나도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을까?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기 전 희연은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내 의지로 자유롭게. 배가 항구를 떠나기 시작하자 희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한 각오의 눈물이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여정 동안 희연은 자신이 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희연이 아니었다.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현실과 어떻게 대면할지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희연이 북한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가족들은 그녀의 귀국을 반갑게 맞이했고 특히 새어머니는 유난히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희연아, 한국에서 어땠니? 재미있었어? 새어머니의 질문에 희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희연의 대답을 듣고 새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새어머니는 희연을 불렀다.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네가 보고 온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희연은 조금 긴장했지만 새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새어머니는 특별히 술을 준비했다. 이건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거야. 오늘처럼 말이야. 희연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새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술이 몇 잔 오가자 희연의 마음이 풀어졌다. 새어머니의 질문에 그녀는 점점 더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발전상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놀라움과 동경까지. 희연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다음날 아침 희연은 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집으로 찾아온 보위부 요원들이 그녀를 체포하러 온 것이다. 희연 동무, 당신은 반국가적 발언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말에 희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새어머니가 나타나 녹음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제야 희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희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새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국가를 위해서야. 네가 한국에 물들었다는 걸 알아차렸어. 희연은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희연의 간절한 호소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희연아. 아버지로서 널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희연은 보위부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고된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그녀를 구해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놀랍게도 희연은 석방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희연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희연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야. 희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언제 다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희연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탈북이라는 위험한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희연의 탈북 결심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결단이었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희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을 통해 중국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다. 브로커는 고액의 비용을 요구했지만 희연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가 몰래 건네준 돈으로 그 비용을 마련했다. 탈북 당일 희연은 가족들에게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그녀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다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 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밤중에 희연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약속된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난 그녀는 국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희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을 건너는 순간 희연은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에 도착한 후 희연은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러 은신처를 거치며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했다. 여정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다. 밀림을 헤치고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희연은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희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희연은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희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뒤섞였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 속에서 희연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다. 몇 년이 지난 후 희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때때로 희연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희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제 희연은 진정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희연의 새로운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어느 날 희연은 우연히 TV에서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 평양의 모습은 그녀가 떠나온 지 몇 년 사이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희연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밤낮으로 글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탈북 과정의 위험과 두려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자유를 얻은 기쁨까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희연의 용기 있는 선택과 끈기 있는 삶의 태도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희연의 활동은 점차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기회를 얻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연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도 탈북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희연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몇 달 후 희연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다. 그들을 다시 만난 순간 희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희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용기 있게 먼저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었단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희연은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북한과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희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설은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아냈고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50대가 된 희연은 이제 존경하는 작가이자 인권운동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밤 희연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북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 그때까지 난 계속 노력할 거야. 희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희연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희연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며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다양한 분들의 사연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